붕어낚시용 미끼의 종류는 크게 동물성 미끼와 식물성 미끼로 나눠지는데, 이 식물성 미끼는 보통 떡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떡밥인데, 이 떡밥 종류도 크게 나누면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많이 쓰는 어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곡물류, 이 거친 떡밥인데, 곡물류는 2가지로 나눠집니다. 거친 떡밥과 고운 떡밥. 보통 거친 떡밥 종류 중에는 보리 계열,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신장 떡밥으로 알려져 있는 깻묵 계열, 그런 거친 떡밥이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곡물 중에 고운 곡물, 콩가루 위주의 고운 곡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내림중층에서 많이 쓰던 그런 글루텐 계열, 섬유질 계열, 이것도 바닥 낚시에서 많이 씁니다. 이렇게 어분, 거친 떡밥, 거친 곡물, 그 다음에 고운 곡물, 그 다음에 글루텐, 요 정도 4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양어장이냐 또는 노지냐에 따라서 결국은 대상 어종이 중국 붕어냐 아니면 토종 붕어에 따라서 반죽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물론 낚싯대마다 다 특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을 위주로 해서 중국 붕어를 대상으로 할 때, 그 다음에 토종 붕어를 대상으로 할 때 둘로 나눠서, 처음에 중국 붕어를 대상으로 할 때, 결국 중국 붕어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미끼에 양식고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집어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집어에 중점을 줘야 되는 그런 양식고기, 중국 붕어를 대상으로 양어장에서 낚시할 때 반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토종 붕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미끼에 있어서는, 미끼는 항상 우리가 2바늘 채비를 쓰기 때문에 기능을 분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집어용, 고기를 모으는 집어용과 미끼용으로 나눠서 해주는 게 좋은데, 먼저 집어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어용은 거의 어분과 보리 계열, 지금 중국 붕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분과 보리 계열을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계절별로 저수온기에 갈수록 집어 효과를 좀 냄새를 많이 풍기게 하기 위해서 어분 비율을 높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분 비율을 높여주고, 한여름으로 갈수록 조금 어분 비율을 낮춰주는데, 평균은 한 5대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대5 정도로 해서 어분을 본인이 섞고자 하는, 어떤 어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개고자 하는 양의 반 정도를 넣고, 보통 이 어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분에 물부터 넣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충분히 불린 상태에서 곡물을 넣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어분에 곡물을 같이 넣어서, 보리를 같이 넣어서 같이 섞은 다음에 물을 붓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어분을 불려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전에 그렇게 해봤는데, 그게 이제 먼저 어분을 불려놓으면 어분이 떡져서 오히려 잘 안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어분만 불리지 않고 곡물을 같이 반반 정도 같이 섞습니다. 거의 1대1 정도로 같이 섞은 상태에서 잘 섞어서 골고루 섞어준 상태에서, 저는 거의 바닥 낚시할 때 계량컵을 쓰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물을 적당히 넣어서 반죽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은 약간 지른 상태인데, 처음부터 이게 한 번에 딱 되진 않습니다. 하다 보면 너무 된 경우도 있고 아주 물이 많아서 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곡물이라든지 어분을 추가하든지 물을 더 섞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 상태는 이렇게 만져보면 물기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많은 상태인데, 조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이 상태로 해놓으면
조금 숙성이 되면서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처음 했을 때는 조금 질지만 사용하다 보면 거칠어집니다. 오히려 푸석푸석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요 상태로 그냥 놓고, 만약에 5분 10분 지나서 또 바늘에 실제로 낚시할 때 바늘에 달 때 잘 안 달아지고 깨진다든지 또는 던질 때 떨어진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곡물을 조금 더 넣든지 물을 넣어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갰을 때는 조금 이렇게 질척한 상태로 그냥 놔두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중국 붕어를 대상으로 집어지로 쓸 건데, 요거는 보통 이런 식으로 각지게 달아서 빨리 풀어지도록 그런 용도로 쓸 겁니다. 집어용 미끼가 준비가 되면 입질용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뭐 노지가 됐든 양어장이 됐든 사실은 입질용 미끼로 제일 빠른 거는 아마 지렁이일 겁니다. 그래서 지렁이와 집어지를 쓰는 짝밥채비를 사용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요즘 그 양어장에서 많이 쓰는 게 아마 그 섬유질 계열 그루텐일 겁니다. 요것도 뭐 번호별로 많이 있는데 뭐 어떤 거를 쓰셔도 큰 차이는 없고, 요거를 반죽하는 요령은 이렇게 보면 뭐 국산도 그렇고 뭐 일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 수량선이 있습니다. 수량선. 만약에 한 봉지를 다 갠다 했을 경우에 뜯어서 이거를 그릇에 담고 물을 요 맨 밑에 선으로 하면 이게 조금 단단한 형태고, 그 다음에 중간이고 묽게 개는 선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개보면 맨 위에 묽게 개는 선까지 물을 부어도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루텐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찰기가 있어야만 던질 수 있으니까, 이게 맨 위에 선, 지금 이 수량선에서는 맨 가장 그 묽게 하는 상태, 그 정도 상태로 하시고, 그루텐을 많이 개보신 분들은 요거보다 물을 조금 더 넣으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야만 최대한 말랑말랑해서 물에 들어갔을 때 좀 빨리 부풀고, 또 그래야만 입질 오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루텐은 보통 뭐 단품으로 쓰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거하고 섞어서 어분하고 섞는다든지, 뭐 그루텐 이게 3번이면 1번이나 뭐 이모 그루텐이나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하시면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루텐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번에는 토종붕어를 대상으로 할 때 미끼 반죽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종붕어도 역시 떡밥 낚시를 하려면 집어용과 입질용을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집어용에 있어서 기존 중국붕어와 좀 다른 점은, 중국붕어의 집어용 떡밥은 최대한 풀림이 원활하게 빨리 풀어져서 주위에 있는 붕어들을 빨리 모으도록 주위에 있는 고기들을 빨리 모으는데 가장 주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리보리라고 하는 그런 보리 계열의 떡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풀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근데 이 토종붕어 같은 경우는 주위에 있는 고기를 집어시켜서 잡는다기보다는 회유하는 고기를 기다려서 낚는다는 개념이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붕어를 대상으로 할 때처럼 집어제가 확 풀어지면 안 되고, 특히나 이렇게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밑에까지 안정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어분을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어분은 반 정도 쓰시되 나머지 반 곡물을 거친 떡밥을 쓰되, 이런 보리 계열이 아닌 깻묵 계열, 보통 쉽게 말씀드리면 뭐 신장떡밥으로 여러분들 많이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신장떡밥을 쓰시면 되는데, 이 신장떡밥 같은 경우, 깻묵 같은 경우는 그 자체 점성이 있어서 보리보다 점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어떤 분들은 점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기 위해서 여기에 뭐 그루텐이라든지 이런 걸 섞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자체 점성으로도 보리에 비해서 훨씬 점성이 높기 때문에, 또 얼만큼 그 만져주느냐에 따라서 점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어분 반에 여기서 사용할 거를 한번 개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토종붕어가 서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분 반 정도의 흰장떡밥 반 정도를 넣고, 잘 섞어준 상태에서 물을 넣고 잘 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뭉쳐주면 요 신장 떡밥에서 나오는 들깨묵에서 나오는 이 고소한 냄새가 토종붕어가 굉장히 좋아하는 냄새입니다. 그리고 점도도 저 보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기다리는 낚시하기에 아주 좋은 우리 토종붕어에 맞는 그런 집어용 미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요 단품으로 해서 요걸 조금 더 주물러서 한쪽에 작게 달고 또 한쪽엔 크게 달고 해서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쪽에 입질용 떡밥으로 따로 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은 이런 콩가루 위주의 떡밥을 단품으로 섞든지 아니면 요것도 역시 콩가루와 어분을 반반씩 섞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씁니다. 요것도 역시 콩가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입술이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됩니다. 어분을 조금만 섞고 콩가루를 반 정도 넣어서 잘 섞은 다음에 물을 충분히 넣고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나중에 콩가루를 조금 더 넣어주면 됩니다. 묽게 개놔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데져서 달기 적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묽게 개놓으셔도 되고 묽게 갠 상태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 놓으면 나중에 달기 5분 정도만 지나면 달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낚시에 있어서 찌맞춤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이 떡밥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낚시인별로 자신의 노하우가 있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 떡밥 배합법인데, 그래서 저는 뭐 저 위주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주안점을 두는 사항은 중국 붕어와 토종 붕어를 나눴을 때 집어제에 있어서 사실 입질용을 논한다면 저는 지렁이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집어제를 놓고 본다면 주안점은 중국 붕어는 최대한 빨리 풀어지게, 내려가면서 다 풀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풀어지게 해서 주위에 있는 고기를 모으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토종 붕어 같은 경우는 회유를 차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어제도 역시 너무 과다한 집어제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생미끼 낚시를 할 때 황토에 깻묵가루를 섞어서 흙보리까지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이 과연 좋으냐 안 좋으냐 논란이 많은데, 그것도 하룻밤 낚시에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떡밥 낚시를 하룻밤 낚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지 토종붕어 같은 경우는 하룻밤 낚시를 위해서 밑밥 아무리 줘봐야 그 다음 오는 사람한테만 효과가 좋은 경우도 많고, 또 자연재 같은 경우는 바닥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에 나뭇가지라든지 썩은 수초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밑밥을 줘봐야 그리로 다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풀어지게 하는 방식보다는 바늘에 붙어 있는 방식으로, 기다리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 집어제도 역시 그렇게 해줘야만 지나가는 큰 붕어를 만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중국 붕어와 토종 붕어의 집어제는 분명히 차이를 둬야 된다. 풀림의 차이를 둬야 된다. 이제 그게 제 생각입니다.